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3,300만 명의 공식 채굴자 그룹을 달성하고 현재 KYC가 진행 중인 파이코인이 어떻게 전 세계의 새로운 부의 대이동을 주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위해서 암호화폐에 있어서 희소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이의 백서를 살펴보고 현재 시점의 파이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4월 9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투자자라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와 그 CEO 마이클 세일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소유한 법인 중에 하나로 2021년 12월 29일 발표한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2만 1,044개이고 평균 매수 단가는 약 29,534달러로 우리 돈 3,540만 원가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를 5천만 원 정도로 한다면 약 6조 원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투자 역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사업 아이디어나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업들을 발견하였을 때 누군가의 부정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결국 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 그때 더 매수했었어야 했다고 하는 후회감을 갖게 되었던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남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오랫동안 밀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마켓 타이밍, 즉 특정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는 등의 전략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어답션 레이트와 스케어시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미 희소성이 증명된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향후 매수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가정이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트코인이 미래 산업을 바꾸는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믿음이 기반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떤 희소성의 경제학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자 및 소유자가 약 3억 명이고 대륙별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전체 60% 가까운 비트코인 채굴국가이므로 아시아가 약 1억 6천만 명 정도로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륙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그래프에는 어떤 국가가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름 아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설문자의 약 32% 정도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응답률은 모두 상당히 낮아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는 은행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당연히 거래와 송금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의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2021년 9월 기준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의 약 86%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중에 약 16% 정도가 암호화폐를 소유하였거나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위치한 그래프는 미국 응답자 중 18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이 약 43%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투자 중이라고 답변합니다. 즉 젊은 세대로 이동하게 되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상관없이 50% 가까운 암호화폐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오른쪽 표는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투자 중인 전 세계 3억 명 중 약 1억 명 이상이 인도의 국민들이고, 이 숫자는 채굴이 금지된 중국 본토인들의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는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더 급격히 늘어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경우 은행 시스템 미비로 평균 10% 이상의 인구가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가 이야기했던 희소성이 아마도 이런 수용률의 상승과 더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파이가 미래의 부를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파이 백서 처음 부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 백서의 서문에는 분명히 파이 코어 팀이 추구하는 변할 수 없는 미션이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파이의 사명은 일반인들에 의해서 확보되고 운영되는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파이는 수많은 개인들의 참여를 통해 신뢰가 확보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는 P2P 시장을 형성하고 상거래와 금융시장을 변화시킬 플랫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파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는 레이어 1 플랫폼이 되고 곧바로 이더리움과 같은 방향성을 지닌 플랫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었던 파이 백서가 지향하는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이가 채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부의 세계로 안내할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이 백서의 서문으로 돌아가서 파이가 지적하듯이 왜 파이 암호화폐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 될지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은행이나 페이팔 같은 회사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들 간 거래 시스템을 중앙 통제하면서 이러한 중개자들이 부를 창출하고 심지어는 페이팔은 2019년 당시 약 1,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형성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의 부를 축적하지만 정작 그것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고객들은 아무런 부가가치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점점 일반인들은 이 시스템에서 더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파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여하는 것은 합의를 완성시키는 채굴자들인데 만약 채굴자들이 파이 채굴 참여를 통해 전혀 부를 축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 금융체제의 부당한 가치 포착 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가 지적한 부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인 그림 두 장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2016년 기준 미국의 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위 10%의 가계소득이 전체 77.1%의 수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통해서 무차별적인 돈풀기가 달러 가치만 하락시켰을 뿐 실질적인 분배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른쪽은 2018년 기준 비트코인 소유 분포 현황인데 비트코인도 역시 상위 9.5%의 지갑에 약 84.1%의 비트코인이 잠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POW 작업 증명 방식 채굴로 인해서 개인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의 불공평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킨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현재까지는 실패한 P2P 모델이 되고 사전에 사려 깊게 계획되지 못한 공평 분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파이 네트워크 한국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카페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카페 운영자인 한국의 모더분이 진행한 채굴량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자의 약 44.6% 정도가 4,000개에서 2만 개 정도의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소 개인들의 투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실제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이 코어 팀이 KYC를 시작하면서 예시했던 것처럼 300억 개 채굴 중 약 200억 개 정도가 KYC 통과를 예상할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 평균 약 66% 정도가 KYC가 통과될 것으로 가정해보고 이분들이 평균 1년에서 3년간 락업을 진행하고 기타 앱과 노드 보상 등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전체 상위 10%, 하위 40%를 제외한 중위 40% 정도는 7,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수준까지 파이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이가 3년 락업 종료 시점에 1만 개 정도의 파이를 소유하는 파이오니어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만들 수 있을 정도 가격 수준까지는 파이의 거래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가격이 100불 정도까지 상승한다면 1만 개 파이의 소유자는 약 100만 불, 한화 12억 원 정도의 자산이 형성될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콘텐츠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파이의 합의 가격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고 실현되는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의 합의 가격은 이래서 더 크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P2P 시스템의 특성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합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높은 가격의 파이 가격은 상거래만으로는 쉽게 안정화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파이를 통한 부의 대이동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파이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제시한 이유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비트코인이 왜곡한 암호화폐 본연의 기능을 살려서 금융산업에서 플레이어가 되고 그 역할을 통해서 파이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더리움은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한 해 동안 약 900%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록합니다. 2018년 이후에 서서히 시작되었던 디파이 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2021년 1월 드디어 꿈의 1000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생태계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더 다양한 디파이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폴카닷, 폴리곤, 메이커다오, 테라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디파이 시장은 더 확장되고, 덕분에 2021년 말에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시장은 약 70% 이하 수준까지 하락하는 시장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파이가 아직 KYC도 마치지 않았고 합의 가격을 만들어낼 변변한 앱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많은 파이 앱들이 파이 결제 시스템과 메인넷에서 연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즉시 파이 생태계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이 자체가 디파이 플랫폼이 되려고 더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파이는 실질 화폐 가치 역할로도 더 크게 성장하면서 기존 디파이 플랫폼에 대여되는 담보 제공 수단으로 작동만 해도 대단히 큰 가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메이커다오 프로젝트인 다이는 그 기반 디파이 담보물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도 그 담보 제공이 가능한 암호화폐로 자리 잡으면 손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니콜라스 박사가 이미 선언했던 것처럼 파이 지갑 자체의 기능을 통해서 타 암호화폐와의 스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될 파이 가치의 상승은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고, 디파이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장 또한 지금으로서는 쉽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이자 투자의 현인으로 알려진 레이 달리오 회장의 투자 원칙 중에서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문구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현명한 결정과 미래에 대한 직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파이의 희소성과 미래 플랫폼의 발전이 그것입니다. KYC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파이 플랫폼을 정의해 본다면, 채굴자들에게 희소성이라는 원리를 계속 공유하고 스스로 파이의 가치가 절대 낮지 않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고, 그 핵심 수단인 반감기를 통해서 파이오니어들이 자발적으로 락업과 앱, 노드 보상을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사전에 이러한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고, 강력한 파이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사용처가 될 앱을 기반으로 해서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 합의 가격 도출을 통해서 파이 개발진들과 외부 앱 개발자들의 노력이 더욱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 이후에 수많은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P2P 기반 금융 혁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픈 메인넷 이후 1억 명이 넘는 파이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다면 사전에 구축된 락업 시스템을 통해서 파이의 희소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가치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더 많은 채굴을 할 수 있도록 각자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